아, 비상교과서 4단원 김강규의 나라는 시 한번 내용 들어가 보자. 이 시는 자요시 서정시에 속해요. 성격은 성찰적, 주지적, 사색적이야. 주지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이성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었어. 그리고 이제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자, 우리가 이 시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알아야 될 게 이 시는요, 1980년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어. 이때 어떤 정권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나 개인의 권리나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의지, 개인의 어떤 자유,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무시당했던 시대였단 말이죠. 집단성을 좀 더 강조했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자. 자, 이 시의 제재는 바로 나라는 거고요. 주제는 나의 본질적 모습에 대한 탐구를 다루고 있다. 자, 이 시의 두드러진 특징은 열거, 어떤 대상을 그 종류들을 나열하는 열거법,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반복, 그리고 다양한 호칭을 제시해요. 그리고 의문형으로 표현하여 본질적 자아에 대한 탐구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의문형을 표현을 함으로써 어떤 화자가 말하고자 하고 있는 이 주제가 뭡니까? 본질적 모습에 대한 탐구잖아요. 그걸 의문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들어가 보자. 살펴보면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여기서의 나 있어요. 자, 그렇죠. 1인칭 화자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 시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어떻죠? 성찰적이고 그리고 네, 탐색적이기도 하다. 자, 그리고 주지적이기도 하죠. 네,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서 1인칭 화자인 나를 얘기하지만 원래는 우리 뭐를 탐구하기로 했어요? 나라는 자아, 본질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탐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의 아버지다. 여기서도 역시 아들이나 아버지나 다 둘 다 누구죠? 네, 맞아요. 나입니다. 나.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어떤 세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 불러지는 어떤 호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이 내가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거기서 보여지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 시 전반으로 끌어가는 내용들이 사실 어떤 위치에 내가 어떻게 불리는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화자는 그것이 나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 자, 그 다음 볼게요. 나의 형의 동생이고 나의 동생이 형이고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는 이번에는 나이에 따른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나이, 어떤 위계적인 정체성을 볼 수 있다. 나의 아내의 남편이고 나의 누이의 오빠이고 자, 이것은 뭐에 따른 정체성이죠? 네, 성별에 따른 정체성인데요. 확실한 건 뭐죠? 화자는 남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헷갈린 선생님이 이렇게 동글뱅이 해줄게요. 나의 아저씨의 조카이고 나의 조카의 아저씨다. 여기서는 어떤 혈연 관계 속에서의 나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은 또 다른 정체성이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혈연 관계에 따라서, 그죠? 어떤, 그 다음, 혈연인데, 이제 여기서 혈연의 일종의 어떤, 연결, 관계. 완전한 나의 혈육이라 할 수는 없지만,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연결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선생의 제자이고, 나의 제자의 선생이 된다. 자, 역시 화자가 여기서는 어떤 공적인 존재? 공적 존재로서, 즉 사회 구성, 여기서는 공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공적인 존재보다는 어떤 지식, 그리고 자신이 갖는 권위, 또 따지고 보면 어떤 장소에 따른 자신의 어떤 역할에 재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번 애가
납세자이고 나의 말의 예비군이 된대요. 자, 이것이 바로 공적인 존재죠. 자,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으로서의 의무잖아요. 그죠? 에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의 친구의 친구이고 나의 적의 적이고. 이것은요, 어떤 상호, 어떤 관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어떤 상하 차별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대등한 어떤 관계에서 보여주는 정체성이 되는 거겠죠. 네. 나의 의사의 환자이고, 나의 단골 술집의 손님이고, 역시 마찬가지야. 나의 의사의 환자이고, 여기서는 의사라는 표현을 잠깐 볼게요. 의사는 꼭 나를 고쳐주는 의사라는 의미를 갖기보다는 어떻게 넓은 의미로 본다면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내가 도움을 받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타인의 도움. 그거에 따라 나는 뭐가 될 수도 있지요? 환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그런 나는 존재다. 누군가의. 그것을 나를 환자라고도 얘기를 해본 거죠. 이해 갔죠? 또한 나의 단골 술집에 손님이 되기도 하고, 자, 뭐가 된대요? 단골 술집에 손님이 된대요. 역시 단골 술집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네,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야. 내가 일종의 대유적인 표현이고요. 학교에선 대유법까지는 강조하지 않을 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이 술집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는 존재? 그리고 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어떤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세계, 자본주의적인 세계에서 화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없으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 나의 개의 주인이 되고 나의 집의 가장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개의 주인이 되고요. 집의 가장이 된대요. 개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특정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동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내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보호자 또는 어떤 주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것으로의 정체성을 보는 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자, 그런데 또 마지막. 집의 가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역시 내가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볼 수 있다. 주체.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구성원을 보호해야 되고, 그죠? 부양해야 되는 정체성이 되는 거야. 자, 방금 전의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어떤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에 자기가 환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역시 나의 선택에 따른 거죠. 또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선택에 따라 되는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역시 개의 주인이 된다는 것도 내가 어떤 무언가를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리고 특정 사물에 관한,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한다면 집의 가장이다 라는 것은 역시 구성원, 보호, 그런 것에 대한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얘들아? 예. 환자가 되기도 하고요, 손님이 되기도 하고요, 주인이 되기도 하고요, 가장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그렇다면 나는 아들이고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해봤잖아. 여러 관계에 따라, 쉽게 말해서 나의 정체성이 사실 앞에서 말한 여러 관계에 따라 뭐가 되는 거죠?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은 독립적 정체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니? 할 수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사실 규정을 하려면 어쩌면 타인이 있기에 내가 규정이 되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타인, 즉 다른 관계에 따라 정체성이 내가 형성이 된다면 나는 결국에는 뭐가 된대요? 앞에서 언급한 아들이고 아버지고 친구고 적이고 그리고 가장이 될 수밖에 없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이 시에서 말하는 것들은 나의 정체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첫 번째, 타인에 의해서 규정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규정이 되는 건가? 타인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나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보여져. 다층적이다. 그죠? 그리고 나는 어쩌면 이런 정체성이 있으려면 내가 이 사회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사회적 어떻게 보면 존재로서의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쭉 열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관계를 더 많은 관계가 있겠지. 관계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자, 근데 화자가 느꼈을 때는 어떻게 느끼냐? 오직 하나뿐인 나는 아니라고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이런 관계 속에서, 그죠?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지는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는 본질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과연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자,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죠?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화자는 진정한 뭐를 알아내고 싶은 거니? 그쵸? 진정한 본질적인 나, 즉 자아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걸 통해 질문을 통해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자. 그리고 또 질문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또 누구인가? 자, 질문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자. 뭐죠? 질문을 통한 주제 확장이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화자가 얘기하는 건 앞에서의 관계에서 얽매이는 모습 속에서의 나는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질문을 통해 나는 무엇이지? 나는 누구이지? 한번 뭐 해보자는 거야.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이 시에서는요, 얘들아. 가족 구성으로서의 내가 있고요. 또한 사회 구성으로서의 나로 크게 나눠집니다. 한번 볼까? 선생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눴지만 여기까지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구나.
타자 또는 사회관계 속에서의. 그리고 또한 내가 짊어져야 할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구나. 근데요, 화자는 여기서 그것이 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화자는 이런 관계에서 맺고 있다고 하지만 나의 본질로 여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 내용에서의 질문이죠. 내가 누군지. 즉 본질적인 내가 누굴까요? 오직 나뿐 하나뿐인 나, 아무도 모르는 나. 즉 그것이 바로 화자가 찾고자 하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의 두드러진 특징 반복법 사용이 되고 있지요. 자, 어떤 내용들이 반복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만 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는 이 고라는 표현들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지요. 반복을 통해 은율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있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법 사용이 된 거고요. 이 시에 은율감 형성한 요소 한번 첫 번째 거 볼게요. 네, 뭐뭐고, 뭐뭐이고, 뭐 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반복법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은율감 형성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뭐죠? 열거법 사용이 되고 있지요. 네,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가족 구성에서 맺고 있는 나의 모습의 종류에 대해서 쭉 열거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이 내용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